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저희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고객의 곁에 있는 보험 담당자 이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특별한 설계사 보험 전문가 조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없는 고객님의 보험비서 정수빈 전문가입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보험불만제로 전문가님들이 머문 보험은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 전문가 명동일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는 돈이 없어도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이지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이 없어도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진짜 이 보험은 꼭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신 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실비보험, 암보험,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보험은 다치거나 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고정소득이 감소하거나 혹은 치료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요. 보험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저축으로 착각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보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우실 건데요. 이득이 목적이면 저축이나 재테크를 추천드립니다. 보험은 절대 재테크 상품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가 낸 보험료를 낸 만큼의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게 하겠지만 반대로 보험료만 내시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보험은 만약에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니 절대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무리 없더라도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도 있는데요. 오늘은 돈이 없어도 꼭 준비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필수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돈이 없어도 꼭 준비해야 하는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보험들이 이렇게 중요한 보험일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돈이 없어도 준비해야 하는 보험 첫 번째,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줄여서 실비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총 1세대부터 4세대 실비까지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입하시는 실비보험들은 전부 4세대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고 급여 항목 80%, 비급여 항목 70%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급여에서 공단 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다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고 실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이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3천만 원일 경우에 자기부담금 10%, 20%라고 했을 때 보통 적게는 300만 원에서부터 600만 원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실비보험에 엄청난 혜택까지 존재하는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죠. 즉,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어도 내가 내는 금액은 200만 원이 끝이라는 겁니다. 이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면 4,800만 원을 돌려받고
내가 내는 금액은 200만 원이 끝입니다. 매년 5천만 원 한도가 리셋되고요. 그러니까 실비보험은 입원비, 수술비, 약값, 통원치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추나치료 등 기본적인 치료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커버 가능한 게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없어도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 중 첫 번째는 실비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전문가님? 네, 돈 없어도 준비해야 하는 보험 두 번째, 암, 뇌, 심장질환 보장보험입니다. 대한민국 질병 사망 순위를 보면 과거 10년을 통틀어 봐도 암은 부동의 1위고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2위, 3위를 차지하다가 최근에는 심장 질환이 2위, 폐렴이 3위, 뇌혈관 질환이 4위입니다. 폐렴은 실비보험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암, 뇌, 심 이렇게 3대 질병은 중증 질병이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고 일을 못하면서 오게 되는 소득 상실 경제적 위험까지 대비 가능한 3대 질병보험, 3대 진단비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암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남자는 5명 중 2명이 약 39%가 암에 걸린다고 하고요. 여자는 3명 중 1명인 33.9%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암은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탄탄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또한 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년, 1년, 6개월마다 하고 있는 검진 시기에 맞춰서 암 진단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최소 3개월 전에는 암 진단비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 진단비는 90일 면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가입하시고 89일째에 암에 걸리면 1원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면책 기간을 생각해서 3달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유방암 이러한 생식기암을 소외감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암에 전부 포함되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회사를 찾으셔야 하고요. 고해감에 속하는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은 15세 이하 어린이 분들이라면 필요할지 몰라도 20대 이상의 성인분들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일반 암 진단비에서 소외감, 고해감, 폐암, 위암, 간암 다 포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유사암은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야 좋은 회사이고 간혹 대장 전막내암과 비침습, 방광 등을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추천드리지 않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암은 개수가 적어야 좋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들을 일반암 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암 진단 후 두 번째 암에 걸릴 확률은 8.1%이기 때문에 재진단 암 진단비라든지 요즘 광고하고 있는 5번 받는 암보험, 8번 받는 암보험 이런 거는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걸린 암에 대해서 치료를 잘 받는 게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 번 진단받을 게 걱정돼서 9번, 8번, 5번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암 진단비보다 최초 1회 지급하는 일반암 진단비의 한도를 높여서 가입하시고 항암 치료비 관련 특약을 보완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암내심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봤습니다.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네, 돈 없어도 준비해야 하는 보험 세 번째, 심장질환 보장보험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가 약 700만 명, 당뇨병 환자가 약 350만 명, 고지혈증 환자가 약 260만 명, 합산 1,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약
30%에 가까운 인원이 이러한 성인 3대 만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이 심혈관 질환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러한 심장질환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심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고 알려진 허혈성 심장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협심증, 그리고 핏덩이가 갑자기 혈관을 막아서 심장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그럼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넓게 치료도 하고 스텐트 삽입술이 어렵다면 다리에 다른 혈관을 빌려와서 관상동맥에 이식하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약 3,400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들어가고 심장 수술도 비슷한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심장 카테터 삽입술은 약 1,400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들어가고 스텐트 삽입술도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허혈성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심장 관련으로 준비할 수 있는 특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급성 심근경색 특약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보장 범위가 7.07%밖에 되지 않고요. 허혈성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58.03%입니다. 심혈관 진단비까지 준비하시면 41.97%의 범위이기 때문에 100% 범위로 보장받고 싶다 하시면 허혈성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를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핵심만 준비하고 싶다면 허혈성 심장 진단비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심장질환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나의 상황에 맞게 맞는 보장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은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네, 돈 없어도 준비해야 하는 보험 네 번째, 뇌혈관 질환 보장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을 하시게 되면 뇌질환에 노출이 되고요. 뇌질환이 무서운 점은 가족까지 힘들어진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두통, 구토, 근력 손실, 어눌한 말투, 시야 이상 등 주변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 비용, 치료 비용 등을 생각해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해야 하고 경동맥에 혈관벽 내에 지방이 축적되고 근육세포가 증식하면은 뇌혈관 협착이다 얘기를 하고 그럼 풍선 확장술, 카테터 삽입술, 경동맥 절제술, 스텐트 삽입술로 치료해서 합병증을 줄이게 되는데요. 내기저부 수술의 경우엔 약 2천만 원, 뇌종양 수술의 경우 약 1,600만 원,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엔 약 1,000만 원, 뇌질환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수술비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뇌질환 관련된 특약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보통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으실 건데 조금 더 잘 준비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뇌졸중 진단비로 준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 진단비도 좋은 특약인 건 맞지만 보장 범위가 65.94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후유증, 코드 등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해주셔야 보장 범위가 100%가 됩니다.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뇌 쪽을 꼭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로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에 있어서 뇌혈관 질환 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 주셨고요. 그럼 이 다음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 없어도 준비해야 하는 보험 5번째, 수술비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비는 포괄주의 형식으로 안 되는 걸 명시한 것을 빼고는 다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한도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입 금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1호종 수술입니다.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면 1종, 2종, 3종, 4종, 5종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암 수술비, 다빈치 로봇 수술비 이런 고가의 치료를 5종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장기 이식 절제 수술, 관열 수술 같은 큰 수술도 다 포함하고 피를 보지 않는 비관열 수술 혹은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갈 수 있는 비급여 수술도 포함하고요.
급여 수술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지금 현재는 약관에 없더라도 추후 생길 수 있는 신의료기술 수술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열거주의라고 해도 보상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 중에서 1호종 수술비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5번째로 오늘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는 수술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있어서도 1호종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특히 좋다고 오늘 조언 주셨으니까요. 오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없어도 준비해야 하는 보험 마지막으로 배상책임 보장보험입니다. 배상책임 특약은 1,000원 정도로 넣을 수 있는 갱신형 특약인데요. 이 특약을 필수로 꼽는 이유는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커피를 받아오는 중에 타인에게 커피를 쏟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트북에 쏟아서 노트북이 고장날 수도 있죠. 그럴 때 노트북에 대한 대물보상, 사람에 대한 대인보상,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또 나의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재산 피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피해, 누수 피해 등을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한 사람당 한 개만 넣을 수 있으니 필수 특약 중 하나입니다. 네, 배상 책임 이 보험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봤습니다. 6가지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이 꽤나 많아요. 6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지 만점짜리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100점짜리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설계안을 추천드리자면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5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각각 1,000만 원, 종수술비 1,000만 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3대 진단비와 항암 치료비, 수술비, 배상 책임, 가성비 특약까지 돈 없어도 꼭 가입하셔야 되는 필수 보험 준비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족력에 따라 암 진단비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질환 쪽으로 걱정이 된다면 뇌질환, 심장질환 쪽 진단비를 더 높이시면 되고요. 수술비 쪽에 걱정이 되시면 질병 수술비, 엔대 수술비까지 다 추가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미 보험이 어느 정도 있어서 보완하시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진단비를 좀 낮춰서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중간에 해지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꼭 내가 20년 동안 무사히 납입을 끝날 수 있는 보험료로 먼저 정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실비보험과 종합보험 2개의 증권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아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과한 보험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용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대부분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회사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거다. 오늘 이런 조언 주셨는데요.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조하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보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 간병인 보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험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케이스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10년 넘게 아프셔서 할아버지가 간병하셨거든요.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아빠를 곁에서 지켜보고 첫째이다 보니 간병을 온전히 하지 않고 보조하는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간병은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아프다고 자식한테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지만 만만치 않은 간병비에 눈물 짓게 된다고 하죠.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간병인 보험은 누구에게나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인데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고 간병인 보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실비나 아니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런 걸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로는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표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곧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치료 기술은 나날이 증가하니 결국 생존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율이 올라간다, 오래 살 수 있다를 의미하지만 마냥 건강하게만 늙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죠. 또 지금은 가족들이 한 지역에 사는 경우도 많이 드물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취직해서 수도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나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은 참 어려우니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50세에서 70세대는 형제 자매가 많아 간병 및 간병비 분담이 가능했으나 30에서 40세대들은 상대적 외동 비율이 많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며 자녀들은 서울로 취직하여 1인 가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1인 가정으로 살고 있고 부모님은 지금 경기도 외곽 쪽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간병보험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점에서는 오늘 굉장히 많은 점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로는 바로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미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내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치료비는 실손보험이나 진단비, 수술비 등에서 치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많이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근데 그 후를 생각해 보면 간병이 필요할 때 누가 해줄 것인가? 하루 이틀 정도야 가족 중 한 명이 봐주면 된다고 생각 들겠지만 이 간병 기간이 마냥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된다면 현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직접 간병하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다 보니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간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간병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가족 갈등 범죄 등을 우리는 신문 기사, 사회면을 통해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NC님,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SNS에서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간병 파산,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말인데요. 이와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며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아파 간병을 하고 있는데 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와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까지 드니 실제로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돌봄과 의료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간병의 주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몰리는 것이 현실인데요.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인구 구조가 변해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책임지거나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독박 간병, 간병 파산의 현실이 머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입원비와 치료비는 실손의료비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실손의료비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기에 개인의 사비로 나가야 하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월급 없이 모아둔 돈을 갉아먹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단보험금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루 평균 금액을 알아보니 하루 간병비 1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이면 91만 원, 한 달이면 390만 원, 그 외에 추가 비용들까지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도 과연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실까요? 문제는 뇌출혈 등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는 경우 1년에 간병인 비용으로만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병원비는 별도로 납부하셔야겠죠. 형제끼리 나누어서 부담하더라도 적은 액수는 결코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간병비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비용이 드는 건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왜 그런 걸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간병비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요. 입원 환자를 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병원을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나 정성은 간병인 개인의 역량이므로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비용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표를 보시면 간병비 부담 체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7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 다양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도 96%가 넘는 비율이 조금 비싸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 간병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병인 보험은 지원 1당과 사용 1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병인 지원 1당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입원 시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간병인을 구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간병인의 신원이라든지 능력이 보장되어 있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는데요. 48시간 안에 보험회사에 간병인을 요청해야 돼서 입원하고 신청하면 하루 이틀 정도 간병인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구해야 되지 않아서 수고스러움은 덜 수 있지만 친절하다든지 나와는 맞지 않는 간병인이 올 수 있습니다. 대신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원한다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단점이라 한다면 간병인 지원 보험은 갱신형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3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년 갱신은 아무래도 갱신 주기가 짧기에 저렴하고 10년 갱신은 갱신 주기가 길기에 3년 갱신 보험보다 가격이 더 나가겠죠. 간병인 사용 1당은 직접 간병 업체라든지 어플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 후 간병인에게 들어간 금액만큼 보험사에 영수증을 청구하여 가입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장점은 비갱신형이라 가격이 오르지 않아 안정적인데요. 20년 90세 만기로 가입한다면 20년만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고 9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을 예측할 수 없어 가입한 금액 외에 인건비 상승 부분은 개인이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간병인 지원 1당과 사용 1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점을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체중형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보험의 장점은 1당으로도 지원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내가 간병 받아야 할 10년, 20년 뒤에 인건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가입 금액의 5%를 인상하는 체중형 특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2배가 되는 특약 등이 있으니 가입 시 이를 고려하며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 MC님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병원 앞에 이제 붙어져 있는 팜플렛을 써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 병원의 플랜카드, 홍보 자료 등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병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미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돌봐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먼저 제일 중요한 비용 절감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개인 간병인 고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여 하루 15만 원을 지불하는 것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 2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환자 케어로 보호자가 상시 있어야 하는 간병에 대한 고충을 덜 수 있습니다. 24시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한 체력 소모인데요. 이를 전문 인력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문 간호 인력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제공으로 한결 마음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위생에 대해서부터 식사 보조, 약 복용까지 손 하나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대상은 중증도와 질병군에 제한이 없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장점으로는 외부인 출입 통제로 감염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고 전문 인력에게 기본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면회가 제한되고 1대1 케어가 불가능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세 가지를 안내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 보험인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치매와 재가급여, 재가시설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수빈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빈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필수보험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인데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다들 100세까지 사실 준비 되셨을까요? 경험생명표가 10회로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증가한 것인데요. 즉 현 시대의 생애주기 통계상 여성이라면 이제 90세 이상 거뜬히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길어진 수명, 과연 축복일까요? 글쎄요. 저는 100세까지 사는 게 목표라서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단점이 있나요? 네, 건강하다면 축복이겠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불행하겠죠.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증가하는 데 비해 건강 수명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건강하지 않은 채로 길게는 20년 이상 살아가야 되는데 이 또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뺐을 때 고통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간이라는 뜻으로 현대 의료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노인질환 등은 완치가 어려워 긴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 수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시대이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지역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보험을 필수보험이라 칭하는 이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질병에 관련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에 이 보험은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보험이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치매 환자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공적 지원만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오랜 기간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고통수명을 겪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봤기에 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깨달았는데요.
재가보험은 사실상 나보다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는 노년의 기간만큼 우리 가족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재가보험과 시설보험,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치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주변에 치매 걸리신 분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치매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기사는 저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가요? 네, 평상시에 치매 환자를 보는 건 흔하지 않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관심을 갖고 보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한 국가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발생률도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인구 중에서 치매에 관한 인식과 스크리닝이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이 국가에서 100만 명의 인구 중 3%가 치매 환자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2020년에 동일한 국가에서 100만 명의 인구 중 5%가 치매 환자로 진단이 되었어요. 이는 결국 치매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나운서님, 그럼 이 많은 치매 환자들 도대체 다들 어디에 있으실까요? 아마 댁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로 어디에 계신가요? 네, 치매 환자들은 주로 노인시설, 요양원, 가정에서 가족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은 가족이나 치매 관련 서비스를 통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치매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 번에 오는 것보다 이제 인지 기능을 점차적으로 파괴하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시간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족이나 환자 스스로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질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제 큰 심리적이나 경제적이나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로부터 멀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는 가장 진짜 고통스러운 일인데 현재 치료법이라든지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래서 더 큰데요.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가 치매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요양원에 모신다고 답했는데요. 물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환자를 간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설문조사표도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요양원에 가기 싫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네요. 지금 당장은 사랑하는 부모님, 내 가족, 당연히 내가 보살펴야지, 그게 당연하지 싶지만 예를 들어 치매 증상의 케어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내가 나이도 먹어 50대가 넘어간다면 똑같을까요? 아나운서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간병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께서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니까 내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나운서님과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케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 요양보호사들도 힘들어하는 간병을 일과 가정의 일을 병행하면서 케어하기라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간병인을 쓰자니 비싼 금액 또한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이 바로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거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장기요양 등급 어떤 건가요? 네, 장기요양 등급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장기요양 등급은 6개월 이상 일상 수행을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만 65세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미만 인자가 신청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장애인 또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 비용이 발생하는데 100% 지원이 아니다 보니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저는 본인 부담금이 15%라서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매달 나오는 연금에서 고정적으로 돈이 나간다고 하면은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는 노인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시점에 본인 부담금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노인연금으로만 생활하다 보면 본인 부담금 또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4등급을 받으시고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으셔서 소득이 100만 원 늘어나서 부담이 없어지셨다며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 고객님도 계십니다. 노후까지 같이 준비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럼 이제 재가와 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재가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서 방문요양, 복지용구, 방문목욕, 간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지용구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 같은데요. 설명해드리자면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을 도와주는 용구를 뜻합니다. 재가급여 복지용구는 사진과 같이 대표적으로 요실금 팬티, 미끄럼 방지 양말, 지팡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양병원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종류로 대부분 차이점을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기에 의료법 기준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의사가 24시간 상주해 있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시설이 설립되는 거고 의사는 없고 간호사만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의를 주기 위한 시설인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시설 등급을 받은 노인분들이 입소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약관을 보게 되면 요양병원은 보험회사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의료법을 적용받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기에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시더라도 시설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요양병원도 보장해주는 특약이 나와서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요양병원은 병원이라 누구든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자, 그럼 시설을 이용하였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재가는 15%, 시설은 20%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들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본인과 가족들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당연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약 모두 중요합니다. 네, 재가와 시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설은 본인 부담금이 5% 더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에 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약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는 완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있다가 결국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기에 시설급여 특약은 재가급여 특약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므로 세트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치매는 65세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상해나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50대, 60대 분들께 필수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젊을 때도 노인성 질환이 올 수 있고 65세 미만에도 노인성 질환이 생기면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재가보험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므로 정확한 보장과 금액은 전문가인 저와 상담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는 단점까지 커버할 만큼 메리트 있는 상품이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여러분의 노후와 미래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기에 저희와 함께 보험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히시고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정수빈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세 가지 내용을 너무나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명동의 전문가님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그리고 또 꿀팁이 있다면 꿀팁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내용 네. 정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필요한 보험들과 그다음에 저도 요즘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간병과 재가 보험까지 저희가 이제 정말 스트레이트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이 간병이랑 재가 보험을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설명을 드리면은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 79년생 남성분이셨는데 어머님이 한 1년 정도 더 기간 동안 뇌출혈로 이제 그 간병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 이제 그 남성분이 직업이 그 가구를 설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구수를 이제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1년을 넘게 일하신 거를 저한테 스케줄표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병비로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고 거기 이제 본인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지출이 추가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간병비와 본인 생활비까지 다 그 구비를 하려면 마련하려면 본인이 1년 내내 이렇게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게 사실 이제 그 간병을 하시는 상황이니까 뭐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신 상황이었는데 병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머님이 곡기를 끊으셨다고 해요. 자진해서. 예, 그렇게 곡기를 안 드시다가 한 3일 정도 지나시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마 어머님이 일부러 이렇게 자녀들이 힘들까 봐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를 명확하게 알고 이 간병인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본인이 아셨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준비를 바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여러 사례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분처럼 이런 사례를 본인이 직접 겪고 만약에 보험을 준비를 하셔서 보완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뭐 그 직접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해서 굳이 간병인 보험이나 재가 보험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거는 늦게 준비하면은 정말로 늦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간병인 보험이나 재가 보험을 준비를 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어떠한 금전적인 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간병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느끼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진짜 필수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명동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총 내용에 대한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으로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